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자율주행과 3D 프린팅 등이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자동차 부분의 혁명이 돋보인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고작 14살이 된 테슬라의 약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과연 차세대의 유망주로서 적합한지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4차 산업혁명의 대세죠. 우리나라 대선 주자들의 공통된 공약도 바로 4차 산업혁명에 있다는 건데요. 어쨌든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대세적인 대변화의 한가운데, 테슬라 같은 첨단 기업이 있다 하는 것, 4차 산업혁명의 표상이다, 아이콘이냐 하는 그런 관점, 또는 현재 테슬라가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과연 마땅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품론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미국 증시가 그런 정도로 좀 지나치게 달궈진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죠. 여기 테슬라가 올라왔다는 것에 흥분할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볼 수 있는 시각도 필요한 그런 상태라고 판단돼서 제가 이 주제를 갖고서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509억 달러, 한화로 따진다면 거의 60조 원까지는 채 안 되네요. 57조 원 정도.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미국 자동차 업체 중에서 시가총액 제1위 업체로 등극을 했다는 거죠. GM이 한 비슷합니다. 508억 달러, 포드가 447억 달러, 현대차, 기아차를 합치면 46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것을 능가하는 수준으로까지 시총이 최근 들어 더욱 가파르게 이제 올라갔다는 건데요. 이 얘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대표적인 변화를 뜻하기도 합니다. 하드웨어 중심 체계, 자동차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자동차가 여태까지는 엔진 등 또 현재 여러 가지 기계, 차체 등 하드웨어 중심으로 해서 현재 시스템이 구축된 그러한 세계에서 지금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대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바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이나 각종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돼서 현재 테슬라가 그런 식으로 올라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옹호를 하는 현재 주가 급등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배경으로 작용되고 있죠. 더군다나 조만간 늦어도 내년 상반기, 빠르면 금년 하반기입니다. 하반기 때 시장에서 잔뜩 기다리고 있는 이른바 보급형 전기차, 현재 이 보급형 모델 3입니다. 모델 3가 출시가 된다는 거죠. 그 전 모델에서도 상당한 성과, 흥행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모델 3는 더 강한 3만 불짜리 보급형이다 이거죠. 그래서 현재 예약 판매만 무려 37만 대에 이를 정도로까지 상당한 인기를 끌었고, 그걸 통해서 이번에야말로 흑자 전환되면서 현재 한 단계, 두 단계 갑자기 엄청난 도약을 할 어떤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시장에서는 많이 이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경쟁 전기 자동차, 사실 전기 자동차는 그 전부터도 많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전기차가 GM, 우리 LG전자와 관련돼 있죠. 현재 그 GM의 볼트 같은, 또 닛산의 리프 같은 이런 전기차들이 있습니다. 이런 전기차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차 시대가 도래할 때 현재 지금 테슬라가 시장을 선점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완전히 압도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 이런 것이 깔려 있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자회사의 우주 산업을 추구하고 있는 스페이스사라고 하는 업체가 있으면, 이 업체가 민간 인공위성 발사 몇 번 실패를 했다 이번에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런 것에 따른 우주 산업에 대한 먼 미래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에 따른 기대. 그리고 앨런 머스크, 이 사람은 아이언맨의 주인공, 실제 주인공이기도 했었죠. 이 사람은 개인적인 어떤 인기도 이런 것도 현재 한몫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면, 이런 것 때문에 테슬라 모터스가 실적 대비로는 현재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라갔지만 이 상태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미래 산업
혁명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거품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나온 거품론과 또 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거품이 들어가 있다는 시각까지를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아직까지도 창업한 지 14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의 보조금에 의지하는 등 여전히 적자 지속입니다. 그리고 모델 3가 출시가 된다 하더라도 워낙 또 싼 가격에 출시를 했고 또 그와 관련해서 각종 공장이나 인프라를 시설 투자를 해야 카펙스 부담이 여전히 상당히 높습니다. 해서 모델 3가 아무리 흥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 앞으로 뭐 1년이 될지 뭐 한 3년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적자 상태를 여전히 벗어나기가 힘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 또 한 가지, 이런 것과 관련돼서 한 가지 참고할 것은 우리나라도 2차 전지와 관련된 업체들이 실적을 보면 대충 현재 전기차와 관련된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건데요.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투자하실 때도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G화학과 삼성 SDI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세계 1, 2위 2차 전지 메이커들이죠. 그들의 2차 전지 분야의 실적을 보면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윤곽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LG화학도 삼성 SDI도 지금 2차 전지, 그 중에서 2차 전지도 두 가지가 쓰입니다. 한 가지는 IT용 2차 전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중대형, 즉 전기차용 2차 전지 두 개로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건데요. LG화학을 보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 중에서 2차 전지가 차지하는 현재 비중은 약 한 17%는 18% 늘긴 늘었습니다. 14% 정도 수준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 매출 비중이 늘긴 늘었습니다. 하지만 중대형 2차 전지보다는 IT용 2차 전지 쪽의 비중이 현재 매출이 확대된 측면이 높다는 거죠. 여전히 중대형, 즉 전기차용 2차 전지 매출 비중은 전체 매출에 비해서 4% 정도 수준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나마도 대규모로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정도면 규모의 경제 수준까지 우러나더라도 상당폭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규모 적자입니다. 이쪽 분야만 따진다면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한때는 재작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0%가 넘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안 좋았다는 거죠. 작년에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20 내지 30%의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다. 상당한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이너스다 하는 것은 그만큼 이쪽에 현재 지금 경쟁 상황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제 문제, 또 그와 관련된 한 가지 더 2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2차 전지 또 코스닥의 개별 종목 보게 되면 2차 전지 테마주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 전에 제가 파악해 둔 것에 의하면 약 30여 개 정도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관련주들에서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은 별반 없습니다. 몇 개 있죠. 즉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 시간이 지연됨에 따라서 그들 중에서 나름대로 기술력이 뒷받침이 되는 몇몇 종목만 엄선돼서 선별돼서 올라가더라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파워로직스 같은 종목, 2차 전지 때문만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파워로직스, 후성 같은 종목, 또 에코프로 같은 그런 종목, 일진 머티리얼스 같은 이런 종목들 만약 엄선돼서 올라가더라 하는 특색이 만들어지고 있는 배경에, 그래서 일반 개인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시세, 인기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실적과 기술력과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이 엄선되는 배경으로 작용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만큼 현재 상황이 매우 타이트합니다. 그런 건 좀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생산 캐파가 문제가 됩니다. 현재 지금 테슬라의 연간 생산량 수준은 할 수 있는 생산 캐파는 연간 7만 5천 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현재 도요타나 또는 현재 어디입니까? GM 같은 경우는 1000만 대 생산을 합니다. 우리는 현대차, 기아차도 800만 대를 생산을 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거의 1000분의 1 정도, 한 100분의 1 정도 수준도 채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상당히 미약한 생산 규모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약 판매 37만 대라 하더라도 그걸 다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다 소화하려면 몇 년이 더 걸린다는 것이고, 또 생산 캐파를 현재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도 필요하고요. 오랜 비용도 들어가죠. 상당히 많은 대규모의 비용도 들어가죠.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 BP, 블랙 이번 포인트를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요원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 관점입니다. 제 관점으로 봤을 때 한 가지 상당히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전기차 시장이 그렇게까지 시장 진입 장벽이 높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해서 현재 각종 기존 완성차뿐만 아니라 전자 업체들까지 다 진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일시 시장 선점 효과는 낼 수 있으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경쟁이 격화될 소지가 높고, 그랬을 때 테슬라의 현재의 경쟁력은 상당히 훼손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을 생각해 본다면 현재 주가는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 증시에 거꾸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분야에 대해서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VIP 투자 전략 시간 양호석 해설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